JTBC 부부의 세계의 불륜녀 여다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부남하고 정분이 났는데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당돌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많은 여성들이 그 적나라한 간통 장면보다 그 카드 내역서 때문에 더 열받아 하셨어요. 지선우가 남편 서랍에서 명세서를 찾아냈는데 1,500만 원이라는 액수에 한번 놀랬고, 그리고 백화점에서 980만 원을 썼어요. 그거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다경하고 우연히 마주쳤는데 빨간 가방을 메고 있었죠. 그 가방을 사준 거잖아요, 백화점에서. 심지어 인감위임장을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돈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름으로 된 보험도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 돈으로 불륜녀에게 명품백을 사준 겁니다. 그 한소의 가방, 불가리 세르펜티라고 합니다. 지금 막 열렬히 뜨고 있어요, 이 가방이. 그리고 김희애 가방은 발렉스트라라고 해요. 근데 이 가방은 대놓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물론 여다경 가방도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홍보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희애 가방은 진짜 테이블 위에 또 떡 올려놓고 시어머니 병문안 가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있습니다. 잘 보이라고. 이것도 지금 잘 팔리고 있겠죠. 사실 이 기상천외한 불륜녀들은 사극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녹수, 장희빈 이런 여성들. 근데 이게 합법적인 관계니까 불륜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전 입장에서는 정말 복장이 터질 일이죠. 그리고 사랑과 전쟁이 정말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동생하고, 알고 보니까 절친하고 바람난. 사랑과 전쟁에는 진짜 매주 이런 여성들이 나왔었거든요. 새로이 등장한 캐릭터는 아닌 거예요. 당돌한 불륜녀로 드라마 속에서 제가 최초로 기억하는 인물이 1988년 김수현 작가의 작품 모래성에 나온 그 세희라는 역할 김청씨가 맡았었는데, 이 여성이 진짜 제가 기억하는 저런 여자애가 다 있어, 그 정도의 불륜녀였어요. 주인공은 김혜자 씨예요. 그런데 김혜자 씨의 남편인 그 박근영 씨가 유럽 출장을 가는데 그 불륜녀하고 같이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공항에 막 마중도 가고 배웅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김혜자 씨가 나온 거죠, 공항에. 그걸 이제 화기애애한 두 부부의 모습을 그 세희 김청 씨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면서 열받아 합니다. 극 중에서 그 김혜자 씨의 시누이로 이제 윤여정 씨가 나오는데, 이제 그 세희 김청 씨하고 둘이 잘 아는 사이예요. 근데 이 속전속결이잖아요. 김수현 작가 작품, 게 질질 끄는 법이 없으니까 바로 가서 내가 당신 오빠하고 부적절한 관계이고 임신 중절도 2번이나 했다, 이런 말을 다 털어놓습니다. 예전에 1988년만 해도 임신 중절이 불법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드라마 안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윤여정 씨가 오빠 부부에게 가서 또 이제 다 까발려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초반인데 벌써 이 두 부부가 따지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3자 대면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시청자는 예상을 했죠. 둘이 말을 맞춰가지고 알리바이도 만들어 놓고 억울하다, 오해다, 막 이런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 김청 씨, 세희가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한다. 김혜자 씨, 그 현주가 그럼 나 이혼하면 너 결혼할래?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귀를 딱 올려 붙이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나 이혼한다. 근데 거기서 남편이 하는 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이제 그 극 중에서 현주는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현주는 정말 남부러울 거 없는 현모양처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 왔는데, 이 사람이 진짜 신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의 삶, 자기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거든요. 이 모래성은 단순히 이제 불륜 드라마는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 센세이션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어이없어 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게 그 불륜녀 역할을 맡은 세희 역의 김청 씨가 그 바로 전해에 사랑과 야망으로 스타가 됐어요. 근데 사랑과 야망에서 맡은 캐릭터가 지고지순하고 단아하고 정말 심지가 고든 정말 올바른 여성으로 사람들이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이
한 해가 지나서 이렇게 당돌한 불륜녀로 나오니까 진짜 충격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 배우가 이런 역할을 하고 놀라웠던 거는 2007년작 내 남자의 여자의 김희애 씨, 이화영이라는 인물, 진짜 도덕 없는, 윤리라는 거를 모르는 적반하장의 당돌한 여자의 진짜 탑을 찍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이 김희애 씨가 그전에는 고상하다 못해 좀 가식적이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역할만 주로 맡아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대놓고 절친의 남편을 꼬드기는 역할이니까, 물론 이제 상간한 남녀들이 뭐 누구 뭐 잘을 잘못을 따질 수 없겠지만 이 드라마 안에서는 이화영이 더 잘못이에요. 아주 대놓고 그 지수의 남편을 유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한 거니까 이화영은 정말 악녀죠. 네 남편이 나 좋다는데 어쩔래. 너에게서는 성적 매력을 못 느낀다고 한다. 이게 정말 여자로서는 충격적인 얘기인데 지금 부부의 세계에서도 이 여다경이 그런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지선우에게 너에게는 성적 매력이 없단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남자들이 이런 말 곧잘 합니다. 가족하고 누가 키스를 해. 아내는 그냥 식구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무례한 말이고 실례인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서 하고 다들 막 웃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식구다, 아무 매력이 없다, 이걸 어떻게 공공연한 자리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그거 이제 우리 진짜 근절해야 합니다. 그런 농담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리고 불륜녀의 신기원을 쓴 인물이 있어요. 2008년작 아내의 유혹에서 신혜리 역할을 맡았죠. 김서영 씨가 바로 그런 신기원의 불륜녀를 열연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정교빈이 왜 신혜리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신혜리가 막 센 언니였거든요. 그리고 그 앞서 두 작품의 그 불륜녀들이 정말 사랑 앞에서 불나방 같은 존재들이었다면 이 신혜리는 약간 사극 드라마의 그 후궁 같은 뭔가 권력, 돈, 뭐 이런 거에 욕심이 있는. 그러니까 신혜리는 정교빈을 원했다기보다는 부잣집 며느리, 부잣집 그 아내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구은재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최근 작으로는 품위 있는 그녀의 이태임 씨가 맡은 윤성이라는 인물이에요. 당돌하고 뻔뻔하기로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는 멍청하기도 해요. 사랑보다는 이 여자는 뭐 돈과 뭐 지위, 사회적인 지위, 뭐 재벌가였으니까 그런 걸 원한 거지, 이 여자가 여기서 화가로 나오는데 자기 작품에 대한 긍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분석을 잘못해서 화가인데 화가 같지도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그 품위 있는 그녀에서 그 아내 역할은 우아진 김희선 씨가 맡았는데 정말 철저하게 복수를 준비해서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끝난. 그 복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의 세계의 지선우는 품위 있는 그녀의 우아진에 비하면 몇 수가 처집니다. 결정적으로 복수를 위해서 다른 남자, 마음에도 없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 그게 무슨 복수예요?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릴 뿐이지. 그리고 우아진은 그 극 중에서 정말 자기 딸에게 최선을 다하는 진짜 진정으로 딸을 사랑하는 엄마였는데, 이 부부의 세계에서 지선우를 보면 그게 참 애매합니다. 뭐 아들을 끔찍히 여기는 것 같이 얘기해요. 뭐 나에게 뭐 집과 아들과 책이 중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아들을 차에 태우고 그 민현서를 만나러 가서 처방전을 빌미로 거래를 하잖아요. 아들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리고 비서를 만나서 또 이제 남편에 관한 일을 물어보고 뭐 남편과 뭐 비서의 사생활 관계를 의심하는 그런 대화도 아이들을 앞에 놓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게 6학년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극 중에서 의사이면서도 뭐 살림을 완벽하게 하는 여성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을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닌 그 면면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여요. 주부들이라면 파악이 되실 텐데, 어쨌든 완벽을 추구하고는 있으나 실은 완벽하지 못한,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더라고요. 그러면서 윤리적이지도 않죠.
아니 저라면 정말 무슨 남편이 그런 일이 있으면 어느 한계까지 갈 때까지는 아이가 모르게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이가 모를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무슨 아이가 그걸 그렇게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있냐. 걔 되게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이가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서 눈치를 안 챌 수가 없지. 그리고 아이 앞에서 막 그렇게 화장하고 그 통정하러 갈 목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참 이상하고 남편이 그러잖아요. 둘 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막 근데 둘 다 사랑할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요거하고 요거 다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둘 다 좋아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윤리지. 얘는 이 남자는 이 머리가 진짜 3살, 4살만도 못한 거예요. 서너 살도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잖아. 둘 다 좋은데 어떻게 고를 수가 없네. 아니 둘 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거는 진짜 무슨 원초적인 것도 아니고 유아적인 진짜 갓난아기 같은 발상인 거예요 진짜. 윤리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사랑하고 또 애를 가져가지고 그 무책임하게 애를 낳아서 어린 아들의 상처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는 진짜 그 두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지만 어쨌든 요즘 뭐 소일거리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